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곡론을 강의하는 날이죠. 네 번째일 거예요. 네 번째인데, 참, 그 인수격을 제가 설명하면서, 참 똑 떨어지지 않는다. 인수격의 정의를 모르겠어요. 용신을 쓰는 데에 대해서가 문제예요. 격을 잡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인수격에서 쓰는 용신이 이 인수격이라는 것은 길격이거든요. 길격은 이걸 보호하라고 했거든요. 보호해서 쓰라고 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요, 재성도 쓰래요. 재성 쓰기 전에요, 얘 제극이 나죠. 인수격이니까. 그런데 왜 쓰냐고 물어봤더니 인수가 태과하니까, 지나치게 태과할 때는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억부법이죠. 억부로 다 들어가는 거죠. 태과하니까 재에서 쓰라는 거 아닙니까? 억부법이죠. 보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식상을 쓰래요. 네, 식상을 쓰라는 건 뭐예요? 인수가 태왕해서 일주가 강해졌으니까 일주의 기운을 빼기 위해서 식상을 쓰래요. 이것도 또 억부법이죠. 이거 억부법 이론이에요, 이것은요. 요거 하나만, 이 이론 하나만 인수격에 관을 쓰는 사주, 이거 하나만 격용신을 상신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격용신과 상신에 대해서는 아시죠? 격용신이라는 것은 인수를 잡아놓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인격을 잡아놓으면 관격은요, 특히 정관격 같은 건 깨지 마라. 깨트리면 안 된다. 건드리지 마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인수격은요, 막 건드려 쓰는 거예요. 그럼 억부법과 똑같은 거죠. 뭘 격국론으로 모토로 얘기를 해요. 격국론을 논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게 종황격이라는 것도 있고 양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양인격도 흉격이라 해서 재 쓰는 거 아니죠. 월곡격이나 양인격 같은 경우는 제철을 타고난 일주니까 분명히 일주가 강할 테니까 저거 재쓰라는 거예요. 흉격이 아니라 재쓰라 덜어냈으라고 했잖아요. 예, 특별히 관만, 심해찬 선생은 특별히 정관만 아주 그냥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억부론으로도 풀어도 되는 사주예요. 이 첫 번째 사주 이것만 빼고는요. 이거는 인수격에 인수가 강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일주가 강해요. 금체예요. 예, 그리고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신유 일주에, 설하고가 잡은 용신 이 사주는요, 이 자수예요. 토금, 목화토 금수가 강하니까 이 수를 쓰라고 해서 이게 수가 용신이다 그랬어요. 용신이 식상으로 쓰라는 거죠. 격을 완전 무시하고 억부로로 써버린 거예요. 물론 이 수는 괜찮아요. 지지로 오는 건. 그러나 이 천간으로 오는 수는 또 어떻게 해서 괜찮냐라고 하면 이 무턱을 막아주니까 괜찮아요. 억부론으로 풀어도 돼요. 이 사주는요. 관을 보호하라고 심해참 선생이 얘기를 하셨고요. 증주자인 설하고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금수상관에는 식상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상관에. 원래 금수상관격은요, 관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은 금수모군으로 흘렀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거든요. 수모군으로 흘러서. 자, 용신,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관을, 심해천 선생은요, 관을 보호하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임수 보호하라고요. 그 나머지는요, 관을 보호하라는 소리를 안 하세요. 1절. 이 보세요. 인성이 7살쓰래요. 네, 7살쓰래요. 또,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이 다섯 번째일 거예요. 용살, 살을 쓰네요. 그런데 겸해서 상식이 있다. 그러면 저 살이 죽겠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운에서는요,
신앙하면서 인수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수격이에요. 인수격에서 일주가 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오늘 설하고가 개인이 본 사주예요. 부잣집 아들 사주는 인수격인데요. 솔직히 이렇고 인수가 용신입니다. 인수격의 인수용신이라는 건 심해첨 선생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설하고가 인수격의 인수용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라 명절을. 상식도 아름답다. 봉은 관이나 재를 만나면 또 불길하다. 이런 거 이건 원문이니까요. 심해첨 선생의 원문이니까 살을 쓰는데 겸해서 그 사주에 식상이 있을 땐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살은 재에서 써야 되니까요. 설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겸해서 대상식, 상식이 같이 있으면 상여, 여상, 저우에 관을 쓰는 사주와는 좀 틀리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용관, 관을 쓰는 자는 인성으로서 식상을 제해서 관을 보호하니까 괜찮은데, 용살자는 어떻게 되냐? 살의 기운을 어디다 뺏기냐면 인수에다 뺏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식상으로다 눌러주지 않나 라고 했더니, 설하고는 저 살을 쓰는 것은 인수가 있어서 인수의 기운, 살의 기운을 인수가 뺏고 인수가 일주를 도와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제1절에 관이 투출했을 때 인성이 중하면요, 인용, 식상을 써도 괜찮다라고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선포정의 명을 들이밀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선포정의 명이에요. 자, 봅시다. 을축, 신사, 기사, 경호 이래요. 사실은 이 사주는요, 사축, 이거 금국을 잃었다고 해도 돼요. 유가 빠졌어도요. 그러나 금국을 잃을 수는 없겠죠. 그 이유 544가 있어서 화가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국이 맞습니다. 예, 화가 강하죠. 예, 화채입니다. 인성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인성이 강한데 요 칠살, 이 칠살은요 목생화해서 이렇게 빼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죠. 화가 강하니까 재성으로다 이렇게 식상으로다 용신을 쓰게 되면, 이 식상이 뭐예요? 칠살을 극하고 있잖아요, 식신이. 그래서 괜찮다고 해도 되죠. 을목무근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칠살을 지금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축상회에서 경신이 변견했다. 이게 잘못하면 경신이 투출해서 뭐라 그래요? 식신격이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인숙적으로 잡아도 돼요. 칠살은 고단하다. 우리도 고단하다 그러죠. 예, 외롭고 홀로 쓸쓸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게 없어요. 무조. 돕는 게 없으니 불능유형, 용신을 쓸 수 없겠죠. 예, 맞습니다. 극살 변견, 누구를 주체적으로 얘기한 거냐? 저 을목을 주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극은 경신금한테 당하고요, 설은 사오한테 당하니까 극설 변경이에요. 자, 인통관, 인수가 통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목생화, 화생토 해서. 희로, 인수가 용야라. 인수가 용시니까요. 화가 용시니까요. 참 아무데나 용신을 쓰겠다고 하네요. 코로이, 신앙할 때는 인수를 쓰는 것을 반긴다. 참 이거 이 사람 참 내가 아무리 글자를 옮겨놓고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경금설수, 또 경금이 설에서 빼어나서 좋대요. 식상은 스스로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저 식상이 뭘까요? 네, 깃터니까 식상은 금운이겠죠. 여기 금운 들어옵니까? 돈도 안 들어오는 걸 가지고 지금 글씨 써놨습니다. 봉갑 하면 관운인데, 갑기 합을 해서 혼살되면서 꺼린다라고 했는데, 갑기 합도 되지도 않죠. 갑목이 들어오면 뭐한테 얻어맞아요? 경금한테 얻어맞죠. 갑기 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식상이 드글드글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사람은 자꾸만 책의 페이지만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 비기룬이다. 비기룬 하면 뭐예요? 좋은 운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엉뚱한 소리 하죠. 이거 뭐야, 목은 안 좋으니까. 원국에서 화토가 항주, 아주 그냥 메마름이 크게 다다랐어요. 수운을 만난 즉 역기상, 그 기운을 역하게 한다. 그러든 저러든 이 수운은 괜찮은 운이에요. 저렇게 화가 강하더라도요. 쓸 게 없으면 술에도 써야 되겠죠. 금문 들어오면 다 녹아내리는데요. 화가 강해서. 그럼 아무것도 영식이 없잖아요. 수운이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래야 괜찮겠죠. 역기상에서 고로 역시 불길하다. 아주 글씨 임철초 선생한테 배운 뜻글씨는 해서 횡설해서 써놓은 겁니다. 차는 곧 편거지저다. 맞아요. 편거한 건 맞아요. 한쪽에 화가 인상이 너무 강해서 쏠려 있는 건 맞아요. 불과 2일에 여기다 예를 들 만한 사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누구를 좀 얘기하느냐. 심해점 선생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청주자로서 그럴 수도 있겠죠. 소희자에서 을축기사 경호 동출 1순위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하고 고민을 해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저 글자가 대운이 을축기사 경호가 나오지도 않는데 뭔 을축기사 경호인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쓱 들여다 보니까 참나 을축 기사 경호 여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순위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아하 이게 같은 그러니까 60갑자를 치다 보면 갑자울축 병행정면 무진기사 경호신미를 해서 10개를 넣으니까 한 순으로 잡거든요. 1순을 이게 한 그룹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을축신사 경호가 참 별걸 다 참 말할 게 없으니까 이런 용신론 있습니까? 그냥 그래서 좋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희자 반가운 것은 얼치기 참 일단 설하고도 불만이 있지만 저도 불만이 많아요. 용사를 하려면 일강인약하야 용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일약인강에서요 용사를 쓰면 쓸데없이 강한 인상만 강하게 돈을 부장이 생긴다. 또 관봉우체라고 해서 모두 불길하다 하는데 관봉은 불길하지 봉관은 불길하지만 봉제는 인성이 강해서요 불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대운의 호운이 된 것이다. 역평자가 주장하는 소희자 을축기사 경호 동출 1순위라는 하는 건 억지 주장을 믿을 것도 없다. 믿을 것도 없다. 해석하기도 난해했고요. 도대체 뭘 가지고 떠드는지도 몰랐는데 위아래로 대운을 찾아봐도 없고 했는데 사주를 채를 보니까 이런 채가 있길래 이 친구 참 별걸 다 끌어다가 쓰고 앉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화가 6.8이에요. 강하죠. 화채 수금이에요. 그러든 저러든 습터 좋을 것이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참 별걸 다 가지고 손포정이죠. 포정이라는 소리는요. 직급입니다. 이게 뭐가 올라와 있을까요? 여기를 쳐야 되나? 인터넷. 제가 이걸 누르면 그게 튀어나왔을까요? 자, 손포정부터 찾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손포정. 예. 이 사람입니다. 예. 요거 오늘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수호는 괜찮습니다. 갑술대원 되면 안 좋고요. 신유대원 되면 괜찮아요. 이 화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오화가 문제지 사사화는 괜찮아요. 예. 하나는 사축 금극을 이루려고 할 것이고요. 예. 이거 보세요. 그 이유가 이 신금이 위로 올라 있기 때문에 저 사화는요 은근히 금으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식상으로요. 경진 태어나서 좋았을 것이고요. 집안이 좋았을 거예요. 이제 무기 괜찮을 거고요. 인면은 안 좋습니다. 병정은 좀 그러네요. 안 좋습니다.
경신금을 깨려고 하니까요. 일일이 대운을 살펴보면요, 무조건 다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인수에 또 재성을 만나래요. 그러면 또 운은 겁지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저 재성을 막아주라는 거죠. 싫어하시긴 싫어하셔요. 관인 역시 형통하다. 그렇죠. 뭐 관성이 들어오는 거죠. 인수는 재향지 거리, 여튼 재운은 꺼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왕실랑의 사주를 누가 끌고 왔냐면, 사실은 뭐 저기 원문 인수격 설문하는 설명하는데도 왕실랑 사주가 있어요. 있으면서 여기다 갖다 넣어놨는데 이걸 용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재성이 만났으면 겁재운으로 흘러라는 거예요. 관인도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겁재운으로 흘러서 좋다라고 했지만, 오행체형론으로 보면요, 이것은요, 이거 어딜까요? 왕시장. 이것은요, 화는 못 씁니다, 절대. 용신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금수로 다 뭉쳐 있잖아요. 그럼 이거 금수로 가야 돼요, 운이. 천간으로 이 금수로 오잖아요. 그리고 지지로는, 안타깝게도 신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니까 지지로는 화목운으로 역행을 하는 바람에 좋진 않습니다. 시랑이라면 포정보다는 못해요. 궁중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 백으로 들어간 거죠. 엄마 백이 아니에요. 아버지 백으로. 자, 여기다 써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지질은 이 지름밖에 좋은 게 없어요. 신유, 병신, 임신, 신해. 이 병은 못 씁니다. 재성 이거 못 써요. 쓸 수가 없습니다. 운은 그래서 겁재운으로 흘러라 뭐하라 했는데, 이 운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까? 이 임수, 이 운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까? 물론 격국론에서는요, 천간을 위주로 하니까, 천간으로다가 지금 운은 아까 이렇게 빨간 글씨를 했듯이 요 운은 괜찮을 거예요. 그럼 밑에 지지운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프론과 격국론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서라고는 설명을 합니다. 이 사주에 대해서. 재경인중하다. 맞습니다. 필수 반드시 재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엉뚱하게 또 합니다. 이 재성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식신 생재지지도 괜찮다. 식신은 뭐예요? 임수에서 목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방향이 아름다울 뿐이다. 초운에 을미갑오, 이거 을미갑오겠죠. 목화상년에서 계사까지 불통근하죠. 뭐가 불통근할까요? 병화 등록해갖고 균이 미운 아름다운 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운으로 흐르는 게 병화를 살려서 좋다라는 것이죠. 임진 10년은 곤란하다. 어떻게? 죽지 않았으면 반드시 큰 대기도 일어났다 엎어졌다 하기를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차 이 지후에는 신묘 경인은요 동방목지라 금이 통근하지 않아서 또 다시 중첩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화목을 용신으로 잡은 사주입니다. 이 설하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용신으로요. 참. 이런 사람이 책을 쓰고 참 청나라 후대에 자기가 명리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행책론은요 금이 6.8입니다.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목오행이 용력이 부족해서 쓰지 못해요. 그리고 목도 없고요. 저 병화 하나뿐이에요. 인수 원문에는요 인수가 재성을 만나면
겁재운으로 흐르고 관인도 형통하다. 재앙은 꺼린다라고 해서 왜인지 몰라도 이 오행체형론은 무게중심 이론은 맞아요. 근데 설하고의 평준은 엉뚱하다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진짜 엉뚱합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누구 실랑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실랑일까요? 좀 보죠. 왕실랑. 좀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맨 위에 제가 뽑아놨죠. 예, 못 씁니다. 이 병화 절대. 이때 돼야 되고요. 이런 때 되면 참 이게 지금 용신이 수용신이라의 목을 잡은 거죠. 금용신이면 아예 싹 다 안 좋습니다. 금을 용신으로 잡으면. 금체 금수용조라고 했고 수용신으로 잡아놨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럼 목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증주자가 하나 떡하니 갖고 온 명조가 하나 있습니다. 증주자 설하고는 운이 겁재운으로 흐르면 재성을 끓인다라는 것이 여할의 모 부옹자주 어느 부잣집 아들 사주에 이게요. 봅시다. 자,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인수격은 맞아요. 그런데 이 인수격에서 바로 설하고도 이 인목을 용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태어난 달을. 그 이유 그건 어디 갔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금이 강화되는 뜻이에요. 금이 강하다. 물론 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를 목을 써서 인성으로서 용신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설하고 선생은 인수격에 인수용신하라는 소리는 없죠.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온 중에서 이게 특수격이에요. 목이 좀 강한데 미달이에요. 미달목체예요. 그래서 수목화를 씁니다. 이 사주 특수격이에요. 자, 부흥자주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 써서 제가 철학을 비판하겠습니다. 이제 철학을 비판하는 점에 제가 격국론을 강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신, 부인, 병신. 이거 어떻게 보면 금이 강한 사주입니다. 을미. 그러니까 목을 써야죠. 인성을. 설하고가 개인적으로 간명한 사람입니다. 설명하기를 용인이 인성을 써서 용 인성인데 재식병투했다. 자, 재식을 먼저 건드리는 것은 뭘까요? 이 금이 강하고요. 무토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재왕인경, 재성이 왕에서 금이 강해서 인수가 약해진 것이다. 을경일합, 이거 을목이 경금과 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끝에서 끝을 하기 어렵습니다. 탐재교인했다. 그러니까 이 을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을목을 주체적으로 얘기하면 탐재교인이 아닙니다. 관을 탐한 거죠. 재성을 탐한 게 아니죠. 경금을 주체로 하면 이 재성을 타면서 괴인, 인성을 깨트린다. 요 인성을 깨트리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인성 깨트리는 게 이 경금이겠습니까? 신금이 오히려 더 빠르죠. 지지로. 옆에 있는 게 낫죠.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내려와서 깨트리는 게 낫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운은 겨우 김이 인지 10년만 아름답다. 기묘. 기묘, 이 10년만 아름답다. 일지, 한번 경진신사의 이름은, 경진신사, 이 이름은 두렵다. 역이 아닙니다. 시울 이자입니다. 불이 둬야, 이거 뛰어넘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 쉽게 뛰어넘기가 어렵다. 여기를요. 경진신사는요. 신약하면서 용인이기 때문에
관운은 당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관운은 곧 뭐예요? 수운이겠죠. 수운은 들어오지도 않네요. 예. 그러나 천간은 아마 들어올지도 모르죠. 예. 예. 그래서 이 재인상전, 재성과 인상이 서로 싸우는데, 그러나 그렇게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묘하게도요. 이 신금 이 두 개가 있으면요, 이 인목이 가운데 끼면 어떤 분은요, 이 두 개가 있으면 이 인목이 그냥 충을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쌍충을 할 땐. 그러니까 그건 뭐, 아유, 제가 강의를 하려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쌍충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얼른 보기엔 이게 금이 강하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도 강하지 않고, 목도 강하지 않아요. 관살은 그 기운을 통하게 시킨다. 여기 이제 수운이 들어오면 좋은 거죠. 예. 대원에서 수운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 재편에서 그 얘기한 것은 그건 뭐냐 하면, 재편에서 제격 폐인전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 제격도 아니고 인수격에 인수를 쓰는 사주죠. 예. 인수격에 인수를 쓰는 사주입니다. 자, 오행책로를 보면요, 목이 4.1이에요. 이거 4.2가 안 되면 미달종주라고 해서 이걸 중심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 4, 보통 금 3.9 이렇게 간간히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고루 있어요. 오행이 고루 있어요. 예, 고루 있어서 이걸 그러면 결국은 고루 있다고 하니까 수, 목, 화를 쓰는 사주예요. 용신을 3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우를 한번 봅시다. 물론 격국론에서는 천간을 위주로 하지만 억불론에서는 지지를 우선으로 하죠. 계절이니까요. 명리학은요, 계절학이에요. 격국론은요, 왕국론이에요. 무슨 격? 하면 그 격에 대해서 고절을 따지죠. 성패를 따지고요. 우리 억불론에서는요, 격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성패, 고저 이거 안 따집니다. 예, 이게 무슨 급이다, 몇 급이다, 몇 급이다 따지지도 않아요. 용신만 찾고 용신의 힘만 있으면 되고 용신의 힘이 오는 대운이면 됩니다. 이게 수, 목, 화를 쓰는 사주니까 화은 괜찮습니다. 예, 화은 괜찮습니다. 셋을 쓰니까요. 수는 들어오지 않고요. 여기 목은 막 여기 들어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사주가 미달종주오행이에요, 목이요. 그래서 특수격이 돼서 목오행을 중심으로 수목화 오행주, 그냥 목화를 쓰는 용신이에요. 대운을 보면 사음이 갑을병이 들어서요. 오행은 그냥 좋은 운의 뜻하다. 이 정도 대운으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좀 의심이 된다라고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주가 다 이렇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뭐 부잣집 아들 사주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유난하고요.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한창 말이 많고 탈이 많은 뭐 인터넷상으로 많이 돌죠. 윤석열이 사주, 김건희 사주. 저는 그렇게 떠드는 사주는 감명도 안 하고 풀어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예, 현 대통령 이재명 사주도 마찬가지고요. 저 책에 있는 거, 진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것만 제가 감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걸 지금 연구하는 뿐이지 저 용산에 있다고 그 사람이 그래서 용산에 갔구나. 감옥에 있다고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구나. 그걸 경강부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좋았죠. 자, 이때는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천간으로 들어오는 사주가요. 그러나 이거 보면요, 저거 보죠. 저 무토가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임계수가 들어오면요, 저 무토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 을목도요,
임계수가 들어오면 저 을목이요. 수생목 목생활을 해줘요. 예. 갑을 괜찮고요. 지지 들어오는 이 경신금이 더, 이게 이제 신대운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 삼신이 들어오면요. 진짜 충격이 일어나요. 세 개의 신이 저 인목을 치면요. 저 인목 달아납니다. 아마 이때쯤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부엉자라도. 부잣집 아들이라도 이때쯤 끝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계수대운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무게합이 돼서 괜찮아요. 합파가 되니까요. 예. 지금은 괜찮아요. 미터도 괜찮고요. 괜찮은데 이때가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신금이 하나의 인목을 그냥 놔두질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격국론의 인수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관살이 같이 투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번에.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